여러분, 진짜 존경받는 남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말이 아니라 태도,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입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으로 살았고 수천 명의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삼성상회 시절 한밤중 문을 두드리던 채권자의 소리에 직원은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나는 회계장부를 덮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걸, 여자를, 동료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재산도 학벌도 아닙니다. 그건 그릇 그리고 품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품이 있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는 내가 일생을 걸어 깨달은 5가지 원칙을 말하려 합니다. 이 원칙을 알면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업보국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듣는 동안 떠오르는 한 단어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단어가 당신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당신이 더 깊은 인생의 통찰을 찾을 때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다. 바로 그릇이 커야 따뜻함이 닿는다. 이게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첫 번째 진리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경영의 중심에 두었다. 돈보다, 기술보다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숫자나 명령이 아니다. 그건 마음을 품는 힘이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였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밤이었다. 가게 불빛은 희미했고 직원 한 명이 식은땀을 흘리며 내게 뛰어왔다. 사장님, 거래처 사람이 빚독촉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결산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괜찮다. 내가 있네. 그 말에 그는 잠시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훈계하지 않았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도 않았다. 단지 옆에 있어줬을 뿐이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언제나 정답보다 이해를 원한다는 걸. 누구나 힘든 순간에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마디가, 그 한 존재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와 함께 직접 거래처를 찾아갔다. 상대방은 처음엔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내가 직접 고개 숙여 사정을 설명하자 표정이 풀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게 아니라 태도로 쌓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태도의 바탕엔 그릇이 있다. 그릇이 크면 상대를 포용하고 그릇이 작으면 상대를 재단한다. 이건 단지 사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가 임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부터 들여다보라. 그게 리더의 품격이다. 리더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릇이 큰 사람은 화를 다스리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건 권력이 아니라 마음을 다룰 줄 아는 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진짜 따뜻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습관이 되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늘 이렇게 가르쳤다. 일의 능력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자를 인재라 부른다. 그건 기술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가 위기 속에서도 삼성을 지탱했다. 이제 질문 하나 하겠다. 당신은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본 적 있는가? 해봤어? 그 한 번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대답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혼내기보다 먼저 우리 옆에 앉아준 사람이니까요. 그게 내가 평생 지키려 한 방식이었다. 이 세상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릇이 커야 따뜻함이 닿는다. 내가 평생 배운 첫 번째 원칙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호기심과 겸손에서 진짜 지성이 태어난다. 이건 내 삶의 두 번째 원칙이다. 1970년대 초 나는 삼성전자를 세우며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시 우리에게 전자산업은 낯설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그런 기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 궁금했다. 왜 안 된다는 거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움직였다. 나는 일본, 미국, 독일의 공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하루 종일 현장을 보며 기술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이 부품의 온도 차이는 왜 나는가? 불량률을 줄이려면 어디를 바꿔야 하는가? 그때 통역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너무 자주 물어보십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른다고 묻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지 않나.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모르는 걸 묻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다. 호기심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연료다. 단, 그 호기심은 반드시 겸손 위에 있어야 한다. 나는 해외 기술자들을 초청할 때 내가 당신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많다고 항상 말했다. 그들이 놀란 표정을 짓곤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자존심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생각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다. 어느 날 한 엔지니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이미 지성의 시작이네. 그 말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내가 경영자들에게 항상 강조한 건 이것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는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는 것. 삼성의 모든 혁신은 그런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책상에만 앉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시장, 공장, 길거리 거기에 답이 있다. 그 호기심이 없었다면 삼성은 절대 반도체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한다고?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모르니까 해봐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결국 세계를 이겼다. 지성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건 현장에서, 사람 속에서, 실패 속에서 길러진다. 나는 지금도 신입사원들에게 묻는다. 요즘 무슨 일에 가장 호기심이 생기나? 그 대답이 곧 그 사람의 미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 멈춘 호기심이 진짜 노화다. 그러니 배우고 또 배워라. 그게 곧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요즘 무엇에 가장 궁금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궁금함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 있는가? 해봤어? 배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넘어 한 발 내딛는 용기. 그게 진짜 지성의 시작이다. 살다 보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 원칙을 이렇게 정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유와 품격의 리더십. 내가 회사를 이끌며 가장 두려워했던 건 경쟁사도 경기 불황도 아니었다.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나 자신이었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은 사업 확장을 두고 큰 내분을 겪었다. 한쪽은 위험하니 멈추자, 다른 한쪽은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분위기는 냉랭했고 감정이 오갔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한남동 본사 건물의 불빛들이 반짝이는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모든 회의를 멈추고 단 하루의 생각 정리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나는 담담히 회의실에 들어가 말했다. 어제는 모두 감정이 앞섰다. 오늘은 이성으로 이야기하자.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다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때 느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칼보다 무섭고 침묵보다 강하다는 걸.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어야 품격이 생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 화를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집은 피난처지 전쟁터가 아니다. 나는 한 번도 가정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 안의 분노를 밖으로 흘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분노는 돌고 돌아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리더는 바람이 아닌 산처럼 있어야 한다. 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공장장이 보고를 하며 말을 더듬었다. 서류가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네. 나도 긴장할 때는 말이 꼬이더군. 회의실에 웃음이 돌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한 사람의 여유는 100사람의 공기를 바꾼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결국 신뢰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실수를 잊지만 그때 느낀 분위기와 표정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결정은 냉정하게, 말은 따뜻하게, 시선은 기르게. 그게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리더십의 삼원칙이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똑같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거나 부당한 말을 던질 때 즉시 맞받아치지 말라.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라. 이 감정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구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화를 다스릴 줄 모르면 결국 조직은 너희 감정에 휘둘린다. 감정을 통제하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리더는 감정보다 먼저 배려해야 한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난 적이 있는가? 그때 숨 한 번 고르고 조용히 미소 지어본 적 있는가? 해봤어?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첫걸음이다. 사람의 말은 쉽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 신뢰는 지켜지는 약속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지키려 했던 네 번째 원칙이다. 나는 늘 신용을 기업의 생명이라 말했다. 삼성 상해 시절, 아직 자본도 인력도 부족하던 때였다. 당시 나는 거래처와 약속한 납품 기일을 하루라도 늦추지 않기 위해 직접 마차를 몰고 밤길을 달린 적이 있다. 비가 쏟아져 길이 진흙탕이었지만 그 한 약속을 어기면 회사의 이름도 사람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이병철은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 평판 하나가 내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 신뢰는 한 번의 말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는 행동이 쌓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실수를 잊지만 약속을 어긴 건 절대 잊지 않는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으면 그게 밤 11시라도 해야 한다. 이번 주에 만나자고 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제안하라. 그게 바로 신뢰를 만드는 습관이다. 1970년대 후반 나는 해외 바이오와 반도체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 상대는 한국 기업을 신뢰하지 않았다.
기술보다 당신들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삼성은 이익보다 신용을 먼저 남깁니다. 그 한마디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들은 이병철은 절대 말뿐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말은 아무리 멋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사람은 귀로 듣지만 결국 눈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평생 신용을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다. 보고, 체계, 회의록, 일정, 관리,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키는 구조로 짜여 있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원리는 같다.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깊게 남는다. 아이에게 곧 돌아올게라면 반드시 돌아오고, 배우자에게 오늘은 내가 대신할게 라면 반드시 실행하라. 그게 신뢰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실행에서 태어난다. 나는 말보다 행동을 더 믿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결과보다 과정의 성실함을 먼저 평가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기업의 시스템은 결국 사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모인 회사는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회사의 납품 일정이 폭우로 지연될 상황이었다. 현장 소장은 나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비는 고객 탓이 아니지 않은가. 그날 밤 직원들이 비옷을 입고 트럭을 밀며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납품을 완료했다. 그 일을 본 거래처 대표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삼성의 신용을 봤습니다. 그 이후 나는 회사의 벽마다 이 문구를 붙였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여러분, 신뢰는 단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약속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그 반복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경받는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오늘 당신이 한 약속 지켰는가?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 있는가? 해봤어?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이미 신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가정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지 나는 돕는 거야.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가정은 돕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곳이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5번째 원칙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의 질서와 회사의 질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이 무너지면 회사도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했다. 가정의 평화가 곧 회사의 안정이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자주 출장으로 집을 비웠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 위에 식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멈췄었다. 이건 누구의 일인가? 그 순간 스스로 대답이 나왔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날부터 나는 가정에서도 회사처럼 움직였다. 아침엔 내가 먼저 식탁을 정리했고 휴일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낙엽을 치웠다. 누군가는 물었다. 회장님, 그런 건 직원에게 맡기시지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회장도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지 않은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놀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정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세우는 곳이다. 도와준다는 말 속엔 이미 그건 원래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는 멀어진다. 가정에서도 신용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약속을 지키듯 집에서도 작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늘은 내가 아이들과 놀아줄게. 그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 믿는 건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다. 나는 집에서도 청소기 버튼을 누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게 사소해 보여도 내 책임의 일부다. 가정의 질서와 회사의 시스템은 결국 하나의 철학에서 나온다. 질서를 지키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그게 가정의 신뢰를 만든다. 나는 아내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해야 나의 하루도 평온하다. 그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가정을 경영의 한 축으로 본 철학이었다. 가정이 편안하면 일터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업이 아무리 성공해도 집이 불안하면 마음은 무너진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면 돕는다는 말을 오늘로 끝내라. 그건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말이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함께 하자. 그 한마디가 가족을 변화시킨다. 아내의 미소, 아이의 눈빛, 모두 그 함께에서 생긴다. 삼성의 창립 정신, 사업보국시협업은 나라를 위해 기업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그 정신은 가정에도 그대로 통한다. 가정보국가팅보, 즉 가족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강해진다. 가정을 함께 세우는 건 결국 나라를 세우는 일과 같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오늘 당신의 집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돕는다는 말로 스스로를 면제하고 있진 않은가? 해봤어? 진짜 가족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웃어본 적 말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성공한 사람은 다 매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진짜 매력은 얼굴도 재산도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그게 내가 평생 깨달은 마지막 진리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가져가고 재산은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마음의 깊이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 마음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쥔 사람들도 봤다. 하지만 끝까지 존경받은 사람은 따뜻함과 성실함,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이 믿는 길을 걸었다.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키우려 했던 인재들은 모두 그랬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과 동료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늘 내게 물었다. 이병철,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매일 새벽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그 질문을 되뇌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위기가 닥칠 때도 나 자신에게 그 물음을 던졌다. 그리고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려는 노력이다. 그 노력의 중심엔 따뜻한 마음, 겸손한 지성, 흔들리지 않는 품격, 그리고 지켜진 약속과 함께 세우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그 5가지가 인생의 뼈대다. 그걸 잃으면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후배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회사는 위대한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냉정한 시대일수록 진심이 더 큰 무기가 된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따뜻하게 가는 게 더 어렵다. 그게 진짜 리더의 길이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떤 온도인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해봤어? 그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그리고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 하지만 품격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 그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된다.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인생의 결론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부탁한다. 오늘 들은 5가지 원칙 중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달라. 그 한 단어가 당신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자. 나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건 세상을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돌아보면 인생은 단순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지위도 아니었다. 사람, 신뢰, 그리고 한 번의 실천, 그게 전부였다. 오늘 내가 말한 5가지 원칙, 그릇, 지성, 여유, 신용, 그리고 가정,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덕목이 아니다. 모두 한 사람의 품격을 완성하는 조각이다. 나는 늘 믿었다. 사업보국 시교포,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말. 하지만 그건 단지 기업의 사명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세상에 남기는 책임감이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이 맡은 자리를 다하는 것. 그게 곧 세상을 밝히는 길이었다. 1938년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한 삼성상회는 신용 하나로 버텼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지만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이름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 그 믿음이 쌓여 지금의 삼성이 됐다. 나는 늘 같은 질문을 했다. 이병철, 너는 오늘 진심이었는가? 그 질문을 새벽마다 나 자신에게 던졌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은 시스템이 아니라 진심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빠르게 변한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한다. 하지만 진심, 신뢰, 겸손, 책임, 그리고 따뜻함. 이 5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다. 한 번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루를 진심으로 사는 것. 그 작고 꾸준한 일들이 쌓여 인생의 무게를 만든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성공보다 더 큰 가치는 존경이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이름이 신뢰와 따뜻함으로 남는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제 나처럼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하루였는가? 해봤어?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대답을 댓글로 남겨라.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단어 하나, 신뢰, 진심, 품격, 가정, 배움 중 당신이 느낀 단어를 써달라. 그 한 단어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결심을 남겨라. 이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나는 다음 영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병철의 3가지 결단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때 오늘 배운 5가지 원칙을 떠올려라. 그러면 그 위기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말을 남긴다. 위대한 인생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진심의 반복에서 완성된다. 그게 내가 평생을 걸어 배운 결론이다.